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4조 7,208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7% 늘어났는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던 2018년 10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76.8% 증가했고 배달 등 음식 서비스도 91%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어 추석을 앞두고 관련 선물이 많이 팔렸다며 음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가 늘어난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여행 및 교통 서비스와 문화 및 레저 서비스는 58%, 75%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 직접 판매와 해외 직접 구매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1조 6,1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 늘어나면서 2분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일부를 포함하는 창장 삼각주와 증진지 지역 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상해 전력 등과 함께 장삼각 지역 수소 상용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중추인 장삼각 지역에서 현대차의 수소 전기 상용차를 매개로 수소 생산 공급, 수소 충전 시설 구축, 차량 보급과 차량 운영을 아우르는 수소 전기차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해 수소 전기 상용차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 트럭을 보급하고 수소 전기 상용차 운영회사 설립을 통해 장삼각 지역의 주요 물류 기업에 차량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오는 2025년까지 장삼각 지역에 3,000대 이상의 수소 전기 트럭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이 랜드 매출을 5년 내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 낸드 부분 인수로 3년 이내에 낸드의 자생적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5년 내에는 낸드 매출을 인수전 대비 3배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며 그동안 D램 선도 기업으로만 인정받아왔던 기업의 가치를 인텔 낸드 인수를 통해 톱 메모리 플레이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낸드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SSD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보하고 후발주자로서 단기간에 개선하기 쉽지 않았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집콕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3분기 1조 2,99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매출은 8조 1,2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75%, 18.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3개의 과제를 스타트업으로 독립시킵니다. 삼성전자는 C랩 인사이드의 세계 우수 과제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랩 인사이드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C랩 인사이드 과제들을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립하는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분석으로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컨,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홈 사물 인터넷 소변 검사 시스템 옐로시스, 사람 간 연결 IoT 기기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브존입니다. 삼성전자는 C랩 인사이드를 통해 현재까지 171명이 창업에 도전해 48개의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일부 스타트업은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2년 연속 2천억 원 규모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2년물 300억 원, 3년물 1,000억 원, 5년물 700억 원으로 구성된 원화 ESG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금리는 전력체 유통 수익률 대비 평균 2.65bp 수준으로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한 에너지 기업 ESG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SG 채권은 친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투자 상품 중 하나로 2년 연속 발행한 건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 중 처음입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외 신재생 사업, 신재생 연계 설비 확충,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농심의 올해 해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오늘 올해 해외 매출이 작년보다 24% 증가한 9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1,206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미국, 중국 등 주요 법인의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라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현지 대형마트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28% 증가한 3,694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해 올해 유럽 수출액이 작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내년 해외 사업 매출 목표를 올해보다 12% 증가한 1조 2,61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